지금부터 진행할 얘기는 이제 저희가 웹 서비스 프로그램을 만드시면서 환경에 대해서, 환경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자바가 잘 돼 있나 보시면 되고요. 자바. 저희가 이제 개발을 자바로 할 거라서 자바로도 할 수 있고 C로도 할 수 있고 순수하게 웹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바 기반에서 웹 프로그램을 하겠다라는 얘기는 뭐 JSP나 또는 JSP and 서블릿으로 이제 코딩을 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서블릿은 자바 쪽 자바 코드를 그대로 쓰는데 서버 사이드 쪽 애플리케이션 프로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서블릿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JSP도 똑같은 얘기인데요. 여기 자바 서버 프로그래밍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얘는 이제 HTML이나 이런 걸 써서 사용을 해서 그 HTML이 전부 다 HTML이라는 것은 그 지금 웹표지는 좀 배우셨나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좀 배우셨죠? 네, 그런 것을 위주로 해서 그 자바 소스가 끼어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 놓은 게 JSP인데요. 그러니까 디자이너한테 자바를 배워가지고 전부 다 코딩하세요 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HTML을 많이 배웠던 사람들이 자바 사이드 쪽에 몇 가지 끼워 넣기만 하면 코드가 됩니다. 이렇게 쉽게 만들어 놓은 게 JSP예요. 그래서 JSP인데 원래는 얘가 자바로 변경이 됩니다. 되고요. 그래서 자바에 해당되는 환경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자바뿐만 아니라 그 웹 프로그램을 할 때에 저희 웹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것을 보시면 웹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면요. 웹 프로그래밍이라고 얘기를 하면 웹이라는 게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기술들을 웹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터넷을 데이터를 서비스를 할 목적으로 프로그래밍해서 처리하도록 만드는 시스템을 웹 프로그래밍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것에서 많이 쓰는 게 이제 JSP나 JSP 또는 이제 ASP라는 게 있어요. ASP. 뭐 C 기반에서 쓰는 것은 그 ASP라는 그 또 있고 ASP.NET에서 넷 프로그래밍 이제 요즘 많이 뜨고 있습니다. 넷 프로그래밍 또는 이제 PHP라는 거 있어요. PHP. 그 JSP, ASP, PHP는 거의 비슷한 류의 원래 HTML에다가 서브 프로그램 코드를 끼워 넣기 한 형식 뭐 이렇게 돼 있으시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랑 다르게 이제 그 JSP 말고 서블릿이라는 자바 코드를 짜는데 자바 코드로 HTML 문서에 해당되는 것을 막 출력하는 이런 것이 있으는데 이거하고 이제 ASP.NET이라는 거 있으시고요. ASP.NET. ASP.NET이라는 게 있는데 보통의 경우는 ASP.NET이나 ASP는 C 기반으로 보통 많이 쓰세요. C. C++, C#, 여기서 쓸 때는 보통 C#. 그러니까 처리하는 거와 화면에 있는 걸 분리하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프로그램들 중에서 그런 게 이제 서블릿이나 ASP.NET 이런 쪽이 그 데이터 처리하는 쪽과 화면에 보여준 쪽을 분리해내서 만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지금 이제 그렇지 않고 HTML하고 코드하고 그 처리하는 거랑 같이 붙어 있다라고 하시면 JSP나 ASP, PHP 이런 종류의 해당되는 프로그램들이 이제 웹 프로그램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 중에서 어떤 걸 쓰지라는 것을 이제 저희가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이제 데이터 처리만 하면 됩니다. 그냥 가볍게 그냥 써도 됩니다. 보안상 별로 문제가 없고 그러면 이제 PHP도 괜찮습니다. 그 미국 같은 데서는 PHP도 워낙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뭘 그 서비스 해주는 무슨 프로그램 중에서는 PHP 옛날에 PHP가 워낙 강세였기 때문에 PHP로 되어져 있는 홈페이지를 굳이 바꾸지 않고 그대로 쓰는 케이스도 많아요.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쓸 것인가를 결정을 해서 저희가 이제 어떤 거를 선택할 것을 결정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시스템의 안정성, 개발할 때 좀 돈이 들더라도 시스템의 안정성이 있고 어떤 기계나 전부 다 돌아갈 수 있다, 돌릴 수 있다. 이게 이제 자바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JSP나 서블릿 같은 걸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웹 서비스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어떤 걸 할 건지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웹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종류에 해당이 되세요. 그 중에 저희가 배우는 거는 JSP와 서블릿 쪽에 해당되는 것을 지금 배우고 계시는 거고요. 이해되시겠죠? 저희는 이제 안정적인 서비스를 해야 돼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제 장비 자체에 아무데나 얹어도 동작을 해야 돼요. 그 호환성이라고 얘기하죠. 자바를 이렇게 선택할 때는 첫 번째는 안정성, 두 번째는 호환성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자바 개념의 시스템을 보통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 쓰시게 돼서 지금 자바에 해당되는 게 잘 설치가 되어 있는지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확인을 해서 사용하셔야 되는데 보통의 경우는 자바 같은 경우에는
그 폴더가 그냥 막 더블 클릭해서 막 설치 하시면 되기 때문에 보통 디폴트가 C 드라이브 밑에 들어가 있죠. C 드라이브 밑에 위치가 C 드라이브 밑에 프로 앤 파일즈 프로 앤 파일즈 X686이 있는데 X86이 32비트 32비트용 프로그램은 이제 여기 X86 쪽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64비트용 프로그램이 이제 프로그램 파일스 쪽으로 들어가게 돼요. 아시겠죠? 자바는 보통의 경우는 이제 64비트도 지원을 하고 32비트 지원을 하는데 이클립스와 자바에 해당되는 비트에 해당되는 것들은 비트의 종류는 맞춰줘야 한다. 되시겠죠? 그런 것들은 기본입니다. 프로그램 파일스 더블 클릭해서 한번 열어보시면 그 안에 자바라는 폴더를 만들고 자바 버전에 맞는 폴더를 다시 만들고 사용합니다. 이때 JDK와 JRE가 있어요. JDK는 무슨 약자일까요? 예, 자바 디벨롭 킷입니다. 개발을 위한 킷. JRE는 뭘까요? 런타임입니다. 런타임. 실행을 위한. 아시겠죠? 실행을 위한 것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그 environment, Java runtime environment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라이브러리는 L자죠. L. 라이브러리에 해당되는 스페링이 L입니다. L. R이 아니고.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JRE는 런타임에 해당되는 거고, 그래서 실행을 위해서는 이렇게 쓰면 되는데, 개발자를 위해서는 이런 JDK가 필요한 거고요. 그냥 일반 사용자는 JDK가 필요하지 않죠. 필요하지 않고, 운영할 때는 JDK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버전에 맞춰서 사용하는데 두 개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요. JDK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시면 이쪽에 JRE가 또 있어요. JRE 실행을 위해서 런타임 아시겠죠? 있으시고 여기 빈이라고 있네요. 빈 폴더가 있는데 빈이 바이너리라는 의미입니다. 바이너리는 이제 컴퓨터가 알아낼 수 있도록 컴퓨터를 실행하기 위해서 걔를 1 아니면 0이라는 코드로 만들어 내야 되는데 그게 1 아니면 0 1, 0, 이 바이너리입니다. 바이너리. 이해되시겠죠? 두 가지에 나타낼 수 있는 숫자 1하고 0만 나타낼 수 있는 그거를 영어로 바이너리라고 얘기한다고요. 바이너리. 아시겠죠? 바이너리라고 얘기하고 이런 빈이라는 폴더가 보이면 1 아니면 0 컴퓨터에서 실행할 수 있는 실행 코드가 들어가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빈을 더블 클릭해 보시면 여기 EX 파일, 이게 실행 가능, 익스큐트 실행 가능이 있구나. 이쪽에 보시면 자바, 여기 자바가 여기 있네요. 자바 실행 파일, 자바 C, 이 C가 컴파일 이런 뜻입니다. 컴파일. 되셨나요? 개발자가 만든 클래스 파일, .java 파일을 클래스로 바꿔주는 파일이 이제 자바 C 프로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아무 데서나 전부 다 실행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확인을 해봐서 사용하는 것은 이거 실행이 설치는 일단 돼 있네요. 프로그램 파일즈 밑에 자바 밑에 JDK 밑에 빈 그리고 저희는 1.8을 선택했습니다. 자바 1.8 자바 버전이 많은데 자바 버전 1.8을 왜 선택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자바 JDK로 봤을 때는 저희는 JDK 1.8이 깔려 있어요. 저희는 1.8이 깔려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바로 봤을 때는 이제 자바 8이 깔려 있어요. 자바 8 버전 깔려 있어요. 동일한 얘기입니다. 자, JDK 1.8이나 자바 8이나 이거 동일한 얘기고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 해당되시고요. 되시겠죠? 이렇게 돼 있으시고 그 프로그램상에서는 JDK, JRE 프로그램 1.8, JDK 프로그램 1.8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바 버전으로 봤을 땐 자바 8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라클닷컴에 가보시면 자바 8로 되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시면 1.8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되었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JDK 1.8 이런 식으로 해서 폴더도 생기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이 됐고 저희가 이제 자바 8에 해당되는 것을 설치를 했는데 왜 자바 8을 선택했을까요? 지금 이제 최신 버전이 자바 15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자바 15 버전을 계속 시키는데 이거는 이제 오라클사에서 정책적으로 뭐 6개월에 한 번은 업버전 시키겠다 이러면서 막 정책적으로 막 그 강제적으로 업버전 시키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거를 보여줄 수도 있고 별로 아닌 걸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보통 추가하면 이제 그 뒤에 있는 자바 8에서 자바 9로 변경하고 또 다른 이제 기능들을 막 이렇게 추가해서 자바 10으로 만들고 계속 이제 기능에 맞게 만들어지는데 지금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게 현재 자바 8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바 8을 선택하고 있고요. 그 톰캣에 관련된 것도 보시면 톰캣 지금 12 최신 버전인데 톰캣 10도 별로 많이 쓰진 않아요. 그 이클립스 자체가 톰캣 10을 지원하지 않아요. 기본 메뉴에서. 톰캣 9를 사용하게 되거든요. 톰캣 10도 마찬가지인데 걔가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게 자바 8 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 같은 거 찾아보시면 자바 8 이상.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좀 쓰고 있는 것은 이제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라고 있습니다.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나중에 스프링을 다 배우면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프레임워크에 이제 그 회원가입을 꼭 하세요. 프로젝트, 정부에 있는 프로젝트를 하시려면 이런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를 꼭 해야 한다.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를 꼭 적용해야 됩니다.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이렇게 해서 전자정부 프레임워크에서 egovernmentprime.go.kr 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개발자 교육도 무료로 시켜주고요. 무료입니다. 그런데 가장 우선적으로 시키는 사람들은 회사에서 개발자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가장 우선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그리고 온라인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무료이고요. 노트북 필참 해가지고 가서 이제 배우시면 됩니다. 대신에 실행 환경이 스프링 환경입니다. 얘네들이. 그래서 개발 가이드, 뭐 다운로드해서 그 실행 환경, 뭐 개발 환경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실행 환경 이런 거 눌러보시면 여기에 뭐라고 잔뜩 써 있는데 여기 버전 스프링 프레임워크 버전에 나와 있고 로그 포제이도 나와 있고 등등등 해가지고 나오시고 그 다음에 스프링에 해당되는 것을 또 넣으시면 자바 몇 버전 이상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정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전자정부 프레임워크에서 지금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최신적으로 정의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자바 8입니다. 자바 8 버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론해서 교육할 때도 이제 거기에 맞춰주는 게 가장 좋다. 아시겠죠? 그래서 책들, 교재 같은 데도 자바 높은 버전을 쓸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바 8을 계속 이렇게 교재에서 안 바꾸고 그냥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바 8을 보통 이제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돌려고 하는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를 나중에 해야 되니까 스프링이나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쪽을 생각해서 자바 8을 선택하고 또는 저희가 톰캣 라이브러리에서 톰캣에서 몇 버전 이상 이렇게 쓸 때 8버전 이상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 아시겠죠? 톰캣 버전에서 도큐멘트에 가보시면 그런 게 선언되어 있는데 그런 걸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클립스예요. 저희가 편집을 할 때 이클립스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 이클립스 같은 데서 이제 지원하게 되는 버전들은 높은 버전 그냥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으신데 이때 톰캣 버전을 쓸 때 톰캣 90 있는데 아직 뭐 10 버전은 제공을 안 하고 있고 9 버전까지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연결된 게 그 자바 8입니다. 8 이상.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보통의 경우는 JDK에서 자바 선택할 때는 1.8을 씁니다. 물론 높은 버전 테스팅을 위해서 집에는 설치해 놓고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돼 있고, 자바 프로그램은 그 자바 프로그램 설치가 잘못됐어요. 뭐가 이상해요. 그러면은 남의 거 복사 붙여넣기 해서 될 수 있는,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설치해가지고 될 수도 있지만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서 그냥 환경만 잘 만들어주면 돌아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예, 그래서 저희 이제 잘 돌아간다 이런 걸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설치는 확인했습니다. 여기에 설치 이렇게 여기 설치되어 있네요. 설치되어 있고, 그래서 JDK 1.8에 해당되는 게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요거는 여기 옆에서는 설치 확인을 여기다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설치 확인은 폴더만 보시면 설치 확인을 했고요. 폴더만 보시면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JDK가 설치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설치 확인했고, 운영이 되고 있는지 실행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행 확인해서 쓸 때는 그 개발자는 이클립스를 쓰기 때문에 그런 이제 환경 변수라든지 그 윈도우즈 운영 체제에 대한 변수, 그 환경 같은 거를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클립스나 여러분들이 그 나중에 스프링을 배우시면 STS 이런 걸 쓰시게 되는데, 그런 것에서 이미 다 환경을 다 잡고 있습니다. 그냥 거기서 선언만 하면 됩니다. 선언만 하면 되는데, 지금같이 이제 이쪽에서 자바에서 만약에 이제 써가지고 자바만 단독으로 돌리려 그러면 뭐 우리가 이클립스도 없고 STS도 없고 이런 편집 도구가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서는 그냥 명령 프롬프트에서 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 프롬프트에서 그냥 자바라고 쳐보는 거죠. 자바 엔터 치면은 뭐라 나옵니다. 근데 내용이 많으니까 이런 내용을 다 보지 말고 그냥 버전 정도만 일단 출력하는 걸로 이렇게 해보시면 한 줄로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자바 다시 버전이라고 친대요. 자바 버전. 그래서 교재 같은 데 보시면 이런 딴 걸 이렇게 그냥 자바라고 치면 내용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거를 전부 다 책으로 넣어놓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바 다시 버전을 확인해서 버전만 확인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바 C도 마찬가지인데요. 자바 C 엔터 치셔도 되는데 자바 C 다시 버전 이렇게 씁니다. 버전 이렇게 써서 엔터 치시면 자바 버전이 나오면 제대로 이제 환경 설정이 되어져 있는 거다. 요거는 이제 패스나 이런 것만 일단은 패스 이렇게 쳐서 엔터 쳐보시면요. 패스가 지금 자바 프로그램이나 자바 C 같은 게 내 거에 지금 내가 있는 폴더 C 드라이브 밑에 유저스 밑에 어드민 폴더에 없더라도 찾아가야 돼요. 여기 찾아가는 장소를 여기다 해놨는데 세미콜론으로 구분해요. 세미콜론 두 개는 없는 거와 동일하기 때문에 세미콜론 한 개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세미콜론을 구분해서 맨 처음엔 여기를 찾아갑니다. 내가 내 거에 없어. 그러면 오라클 밑에 APP 밑에 오라클의 프로덕트에 1.1.1 밑에 버서버 밑에 빈 내 찾아가서 거기에 있냐고 확인해 봅니다. 없어요. 아시겠죠? 없으면 그 다음 거. 프라임 파일스 밑에 뭐 자바 패스 밑에 여기에 자바 패스 밑에 이게 있냐라고 물어보는데 프라임 패스 여기 X86입니다. X86 밑에 뭐 X86 어쩌고저쩌고 밑에 있냐라고 물어보는데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없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다음 거 프라임 파이스 X86은 전부 다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그 여기 파이썬 있고요. 프라임 파이스 밑에 여기 좀 줄었나? 예, 전체창 자동 줄바꿈이 안 되네요. 지금 이제 이런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보시게 되는데요. 버퍼 크기, 종류, 레이아웃 좀 너비가 100은 좀 큰 것 같은데 버퍼 크기 100 말고 그래서 74 똑같이 74 확인. 그게 막 바꿔놨는데 안 바뀌었네. 바뀌었나? 파일 X86이 없어버렸어요. 이런 그냥 100으로 그냥 해놔야겠다. 100. 윈도우즈 패스 다시 그 위로 올리면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방금 쳤던 명령어를 방향키 위로 가는 방향키를 하면 그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재활용에 썼고요. 여기 보시면 뭐 서버 오라클 있고 자바 패스 있으시고 32 여기 있죠? C 드라이브 밑에 이렇게 나옵니다. C 드라이브 밑에 프로그램 파일스 밑에 자바 밑에 JDK 폴더 있고 그 밑에 이제 빈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빈 이렇게 해서 빈은 나와 있죠? 되셨나요? 빈이라고 나와 있어서 이게 패스로 연결이 안 돼 있으면 그냥 마음대로 친다고 해서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바 프로그램을 짜놨는데 그게 패스로 없으면 실행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이제 패스가 일단 연결이 돼 있어야 되고요. 그 실행하는 위치는 내 프로젝트가 실행되는 위치입니다. 그 시작하는 위치. 이클립스를 쓰면 프로젝트 폴더가 있어서 거기는 이제 워크스페이스 작업하는 공간이라서 작업하는 공간 말고 내가 실질적으로 실행할 공간에다가 자바 프로그램을 놔두고 거기에 이제 실행시킬 때 이거와처럼 자바 또는 자바 C 이렇게 해서 실행시키는 겁니다. 물론 자바 C는 실행 안 되고 자바만 해서 실행을 하겠죠. 실행이니까. 되셨나요? 네, 이렇게 실행할 때 사용하시고 그리고 패스가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이쪽 뒤편에 연결되어 있으면 이게 우선순위가 여기 앞에서부터 이렇게 뒤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 앞쪽으로 가 있는 것을 더 바람직합니다. 뒤에다 집어넣는 것보다. 이해되시겠죠? 예. 이런 것들을 하실 때는 환경 설정이라는 걸 합니다. 환경 설정이라는 걸. 그래서 셋 쓰시고. 첫 번째는 패스를 한번 봤어요. 저희가 패스가 설정이 잘 되어 있나? 잘하셨네요. 그래서 이제 실행하실 때 환경 변수에 해당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이제 그냥 연결이 잘 되어 있나? 패스. 이렇게 쓰시면 실행할 위치에 해당되는 게 막 되어 있나 안 되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set이라는 걸 이용해서 환경 변수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set 쓰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건 자바 언더바 홈이라고 만들었죠. 자바 언더바 홈이라고 만들어서 엔터 치시면 자바 언더바이 자바 언더 홈 밑으로 이 꼴이니까 여기 있는 거를 이쪽으로 잘 집어넣어서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집어넣어서 쓰세요. 근데 이렇게 돼 있는 소스를 요 위에다 그대로 쓰시면 설정이 됩니다. 설정. 셋해가지고 셋이니까 설정하세요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름만 딸랑 써놓으면 확인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확인합니다. 이 꼴 뒤에다 쓰시고 요거를 더 붙이면 설정합니다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윈도우즈에서 이렇게 쓴다 이거예요. 윈도우즈에서. 그래서 맨 처음에 쓸 때 이거 셋 다음에 자바 언더바 홈, 자바 언더바 홈이라고 사용하는데 꼭 이름을 자바 언더바 홈이라고 써야 돼요. 꼭 쓰셔야 돼요. 물론 여기에 환경변 쓰니까 앞뒤로 퍼센테이지 붙이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변수와 같이 쓰는 거예요. 자바 언더바 하면 변수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가져다가 사용을 하겠다를 이유해서 퍼센테이지를 앞뒤로 붙이게 되는데요. 그래 쓰시면 이제 거기에 있는 걸 사용해서 쓰게 되는데 자바 언더바 홈이라고 이렇게 꼭 써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바가 필요한 프로그램들은 환경 변수에 해당되는 자바 언더바 홈이라는 환경 변수를 윈도우즈한테 달라고 시켜요. 내가 자바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자바 실행을 해서 뭔가를 동작을 시켜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자바가 어디 있는지 위치를 알아야 되겠죠. 이해되시겠죠? 위치 알 때에 윈도우즈의 환경 변수 중에서 자바 언더바 홈이라고 하는 환경 변수를 달라고 시킨다고요. 그럼 그 안에 있는 폴더 위치가 나오겠죠. 그 폴더 위치를 가져다가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윈도우즈의 환경 변수는 괜히 세팅하는 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들도 이거를 참조할 수 있다. 이해되시겠죠? 이름을 아무렇게나 주시면 안 됩니다. 이름 주시면 안 되고 패스만 설정한 것 같으면 굳이 환경 변수를 세팅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패스에다 직접 때리면 되죠. 때려서 입력하시면 되세요. 물론 잘 때리셔야 돼요.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세트해가지고요. 클래스 패스라는 것을 대문자로 쓸게요. 클래스 패스는 그냥 이어붙여서 사용을 합니다. 클래스 패스. 클래스 패스는 아직 환경 변수로 정의되어 있지 않고요. 클래스 패스는 내 클래스가 실행되고 있는 클래스가 어디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실행할 때 첫 번째는 이제 내 위치, 점 이런 걸 사용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내 위치와 그 다음에 자바의 라이브러리 위치, 그다음 자바에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tools.jar에 해당되는 위치 이런 것들을 이제 지정을 하셔서 사용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거는 이제 단독으로 실행할 때 얘기고요. 개발할 때는 없어도 된다. 개발할 때는 없어도 된다고요. 이해되시겠죠? 자바 언더바 홈 정도 이렇게 세팅하시면 되고 클래스 패스 이런 것들은 그 이클립스가 다 알아서 해줘요. 이클립스가 서버 세팅을 거기서 다 알아서 하고 거기서 이제 써가지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 자바에 대한 걸 확인했고요. 자바 언더바 홈 이런 것을 쓰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세트 해가지고 이제 클래스 패스, 클래스 패스, 클래스가 점 클래스 실행할 수 있는 자바 그 컨버전 되어 있는 거 1형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클래스가 어디 있는지 이런 걸 알려줄 수 있는 게 필요한데요. 그때 사용하는 게 클래스 패스입니다. 이거를 쓰면 먹어요. 실제적으로 지금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실행할 때 이거를 참조해서 실행하게 됩니다. 되셨나요? 선생님 이건 어디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그 카톡 카페에 가보시면 저는 이제 카페에 많이 가서 해보라고 시키는데 카페에 가서 환경변수라고 치시면 돼요. 검색해서 칠 때 로그인을 좀 해주세요. 옛날에는 다 나왔는데 로그인을 안 하시면 회원가입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그 하면서 회원이 자꾸 늘죠. 지금 회원이 585명인데 더 늘겠죠. 그 회원가입을 하시잖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회원가입 하더라도 전부 다 등업 자동으로 시켜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하시는데 카페에 가보시면 환경변수라고 환경변수 로그인을 하고 찾으세요. 환경변수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환경변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제가 점점 이렇게 메뉴가 늘어나가지고요. 거의 자바에 해당되는 것도 나오고 자바 뭐 빅데이터, 몽고DB, 파이썬 뭐 빅데이터 안에 파이썬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이브리드 웹 IoT도 있죠. 예, C도 있고 C도 이제 기본적인 거 해드렸는데 거의 모든 걸 다 성립해가지고요. 맨 첫 번째 페이지는 4페이지. 첫 번째는 4페이지 가보시면 자바 SE와 JDK and 이클립스 다운로드와 설치, 환경변수 설정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클릭해보시면 댓글을 점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있네요. 거기 가보시면 그 변수 이름명이랑 여기 보시면 윈도우 7일 때 윈도우가 아니라 자바 7 버전일 때 여기다 써놨네요. 써놔가지고 사용했는데 그 네컴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오마 이렇게 쓰고 속성에 가보시면 고급 시스템 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데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탐색기 여시고요. 내 PC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속성에 가세요. 가보시면 고급 시스템 설정이 있습니다. 다 한 거라서 빠르게 진행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고급 탭에서 평균 변수 탭을 누르면 환경 변수가 세팅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세팅되어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 자바 언더 홈이라는 건 새로 만들기를 눌러서 자바 언더맨을 하는데 웬만하면 시스템 변수에다가 하세요. 시스템 변수에다 했는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스템 변수에도 할 수 있고 딴 데도 할 수 있는데 여기 이제 고급 시스템 설정 클릭하신 후 그 다음에 탭에서 환경 변수 클릭하고 환경 변수에서 이쪽에 이제 패스 뭐 자바 언더 홈이 여기 있네요. 잘 시스템 변수에 잘 했어요. 그 사용자 변수와 시스템 변수가 있는데요. 얘가 적용 1번 1순위, 얘가 2순위입니다. 그 얘는 개인적으로 사용자가 이 사람으로 로그인할 때만 적용되는 환경 변수. 얘는 시스템이니까 모든 컴퓨터 사용자가 적용받는 환경 변수. 됐죠? 환경 변수에 해당이 돼서 그 이런 것들을 할 때 이제 앞에 우선 적용이 되는 게 좋습니다. 뒤에 적용이 되면 뒤에 것에 해당되는 것이 충돌이 일어나고 실행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내가 실행하려는 것이랑 그러니까 먼저 내가 하려는 이런 실행 명령어를 발견하면 걔부터 실행을 해버리기 때문에 되셨나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시스템 변수에다 하시는 게 좋고요. 자바 언더밤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런 거 이제 그 값을 집어넣을 때 탐색기에서 자바 쪽에 해당되는 것을 찾아서 자바 쪽 폴더에서 여기 끝에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이제 변하죠. 예,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탐색기에서 여기 위치, 폴더 위치가 보시면 내 PC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로컬 호스트 돼 있고 뭐 이렇게 프라임 파일스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냥 여기 이런 데다 클릭하세요. 클릭하시면 이게 이제 이런 실땡땡 역슬래시 이렇게 바뀌면서 얘를 이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탈자가 없어지죠. 그리고 정확한 위치를 잡을 수 있으세요.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 뭐 이렇게 잘 했네요. 그래서 이제 확인 눌러서 이제 했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하시는 게 패스다. 패스. 패스에 보시면 오라클 XE 쪽이 먼저 와 있고요. 그 오라클을 나중에 설치했기 때문에 오라클이 자동으로 지가 알아서 집어넣었을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오라클이 맨 앞에 와 있고 지금 우리가 자바 했던 거는 거의 뒷표분에 맨 뒤에 있으신데 자바 언더 홈 환경 변수 잡아낼 때는 앞쪽으로 좀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앞쪽으로. 왜냐면 앞에 이런 게 똑같은 게 있잖아요. 그럼 걔를 먼저 실행해 버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패스 같은 거 지정할 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것을 앞쪽으로 세미콜론이 이제 서로 구분된다 이런 뜻인데 자바 언더 홈 대신에 아까 전에 그 폴더가 대신 들어갑니다. 폴더 텍스트가 대신 들어가요. 폴더 텍스트에 역슬래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맨 끝에 폴더 텍스트 맨 끝에 역슬래시가 없었어요. 한번 볼게요. 자바 언더바 홈 더블 클릭 여기거든요. 요거 맨 끝에 역슬래시가 없죠? 되셨나요? 없었어요. 그래서 역슬래시 집어넣고 빈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패스 집어넣을 때.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역슬래시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은 요게 텍스트에 역슬래시가 있었으면 빼도 되는데 지금 역슬래시가 없어요. 아시겠죠? 없다 보니까 빈 폴더를 지정할 때 역슬래시 집어넣고 빈이라고 해야 된다. 그리고 자바 언더바 퍼센테이지 이렇게 붙이면 요거 대신에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요게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패스를 지정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 자바 언더바 홈 안 쓰더라도 그냥 이걸 그대로 써도 상관은 없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패스 P 눌러서 패스에 한번 찾아가서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시면 여기 이제 퍼센테이지 붙였는데 이렇게 퍼센테이지 자바 언더바 붙인 거 대신에 아까 전에 위치 C 드라이브 밑에 뭐 프라임 파일스 밑에 자바 밑에 JDK 어쩌고저쩌고 이게 들어간다 이거예요. 대체돼서 됐죠? 환경 변수 값으로 집어넣는 거고 그 다음에 역슬래시 없었으니까 역슬래시 붙이고 빈이라는 폴더 이렇게 이제 쓰는 거죠. 되셨나요? 예, 그게 패스로 지정이 돼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명령 프롬프트에 패스라고 치시면 이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프라임 말씀 밑에 이렇게 JDK 해가지고 완성이 된다. 이거 보시면 되세요. 좀 커가지고 동작합니다. 레이어 874 마치고 엔터 패스 엔터 예, 된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프라임 파일스 밑에 JDK 밑에 여기까지가 자바 언더 홈이었고요. 여기 역슬래시 앞에까지가 역슬래시 빈이 나중에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뀐다 이거죠. 이런 문자로 바뀐다. 글자로 바뀌어서 들어가게 돼서 패스가 이렇게 지정이 됐다. 되시겠죠? 주변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자 이제
이렇게 패스를 뭘로 지정하는지 보시면 되는데 이게 기억이 안 나면 이렇게 카페 같은 데 찾아가셔서 저희 이제 검색하시면 돼요. 자, 환경 변수 찾으시면 맨 첫 번째. 요건 1.7이지만 그 복사 붙여넣기 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바 언더바 쓰시고 클래스 패스 쓰세요. 클래스 패스는 클래스가 어디 있어요? 라는 걸 지정하시는 거예요. 클래스가 어디 있어요? 라는 걸 지정하시는데 이때 실행할 당시에 점 있어요. 점 여기 변수 땡땡 다음에 점이 있는 건데 점은 현재 위치, 점은 바로 전 위치. 그러니까 점은 프로젝트 위치에서 실행을 하라는 것은 내 클래스가 현재 프로젝트 위치 밑으로 되어 있거든요. 패키지와 함께 아시겠죠? 그래서 점 집어넣는 거예요. 점 세미콜론 자바 언더바 홈 밑에 lib 이거 자바 라이브러리예요. 아시죠? 자바 라이브러리. 자바 언더바 홈 밑에 lib 밑에 tools 점 자바 여기에 있는 것들을 참조해서 이제 라이브러리로 포함시켜서 실행을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클래스 패스 같은 거를 이렇게 세팅하는 책이 있고요. 이걸 안 해도 동작시키는데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아예 그 자바 언더바 홈 자체가 없어도 이클립스를 실행할 때 이클립스 자체가 알아서 폴더를 설정해서 만들어주기 때문에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개발할 때.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카탈리나 홈이라고 한 게 나옵니다. 이거 톰캣이에요. 톰캣을 이제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 확인 다 했고요. 다 됐으면 이제 일단은 여기선 닫기 여기 환경 변수 같은 걸 이제 수정을 하시면요. 그 명령 프롬프트는 얘가 실행할 때 환경 변수를 가지고 들어와서 실행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걔가 만약에 변경이 되잖아요. 그럼 명령 프롬프트를 다시 실행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명령 프롬프트 다시 실행해 주시고 다시 이제 패스 뭐 쳤을 때 그 여기가 뭐 그 자바 언더바 홈 이런 게 좀 이상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자바 언더바 홈이라는 것이랑 이제 대치되는 게 아니라 바뀌는 게 아니라 퍼센테이지 뭐 자바 언더바 홈이라고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요. 텍스트로.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이제 걔를 다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장을 다시 해주시면 잘 동작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패스라는 것도 꼭 확인해 보시고 됐을 때 이런 걸 확인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바 언더바 홈과 셋 클래스 패스, 그다음 패스 이런 것들을 잘 해보시면 되고 이제 실행 환경을 어떻게 다시 설정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자바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